이제 히든 종목 차근차근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 22만원 이상은 충분히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7월 12일 늦은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대응 잘하셨나요? 시장이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종목들이 일부 회복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쨌든 대응 잘하셔가지고 그리고 반등이 그리고 상승세로 이어지게 되면서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방송에서 언급드릴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의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진짜 작년 이 5만원대에서 샀으면 참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라는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해봅니다. 쭉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서 오늘 23만원대까지 상승이 나왔는데 460%? 460%죠. 그러니까 테마주단지 급등주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깔고 그런 종목들을 논외로 하고 장투를 해도 물론 1년이 장투는 아닙니다. 근데 요새 매매 패턴이 너무 짧아지다 보니까 1년도 장투처럼 느껴지네요. 그리고 1년 넘는 기간이죠. 지금 19개월 정도 기간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해 말까지 이 에코프로비엠의 상승세가 뭐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참 아름다운 패턴을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또 신고가를 지난주 금요일날 신고가를 만들었고 이제 또 오늘 조정을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0.48%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에코프로비엠은 호재가 좀 많습니다. 일단은 삼성 SDI와 합작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삼성그룹이 국내 중견기업과 합작법인을 만든 건 최초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양극재 삼성 SDI는 양극재 공급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합작법인을 만들었고 고하이니켈 양극재를 에코프로비엠이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계열사라 볼 수 있겠죠. 에코프로의 모회사인 에코프로의 자회사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폐배터리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재활용인데 기존 폐배터리에서 코발트, 니켈 뭐 이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전구체를 생산합니다. 전구체를 생산해서 어디로 납품을 하냐? 에코프로비엠 쪽으로 납품을 합니다. 그럼 에코프로비엠이 이 전구체를 받아가지고 고하이니켈 양극재를 생산해서 삼성 SDI 쪽으로 공급을 하고요. 배터리 원가의 40%가 양극재고요. 이 양극재 원가의 또 40%가 전구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40%인지 80%인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만큼 중요한 핵심 원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구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중국에서 75%가량 생산을 하게 되면서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좀 높았는데 이제 폐배터리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국내에서도 자체 생산이 가능해졌다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이 중국 의존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안정적인 공급과 원가 하락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정적인 양극재 수익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 양극재는 생산하고 난 다음에 삼성 SDI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LG 에너지솔루션 우리나라 대표적인 배터리 3사와 거래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지금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하나도 5만원에서 이제 여기 20만원대 19만원대라 볼게요. 그러면은 한 300% 정도? 380% 정도 한 390% 정도 올라갔죠. 그러면 앞으로 어쨌든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뭐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어쨌든 배터리 사용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은 양극재 사업 그리고 폐배터리 사업 지금 전방업체들도 삼성 SDI도 지금 최초로 2조가량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SK이노베이션도 2.5조
그리고 LG화학도 3조에서 한 4조 정도 이 전방위적으로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첨보라든지 에코프로비움이라든지 포스코케미칼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증설을 통해서 막대한 양의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실적도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작년 380% 성장을 했고 올해 최소한 뭐 200% 이상 성장을 하게 된다라면은 5만 원에서 600%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은 30만 원? 최소 30만 원 이상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최대한 50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아무튼 50만 원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30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추세면은 적어도 2021년 올해까지는 계속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올해가 반 정도밖에 안 갔다는 점을 보게 되면은 한 50만 원까지도 무리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50만 원까지 무리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실적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비움을 좋게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은 이렇게 충분히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50만 원 정도 가격을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상승 조정 패턴이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N자의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에코프로비움은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이제 히든 종목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자, 히든 종목 같은 경우도 자,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나게 되면서 22만원대에서 17만원 부분까지 쭉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일선과 21선 그러고 난 다음에 5일선과 21선을 골든크로스가 나고 다시 21선 지지 그러면서 다시 반등 시도. 그러니까 단기 추세가 N자형으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은 요 241선 요 장기 추세선을 깨지 않았다는 거. 장기 추세는 뭐라고요? 장기 성장선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단기 추세를 돌려주게 되고 20만원대, 22만원대 차근차근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 22만원 이상은 충분히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자, MLCC입니다. MLCC. 공급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3분기, 4분기도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동안 IT는 상대적으로 소외가 됐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로 해서 최소한 단중기적으로는 상승으로 이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 22만원까지의 상승을 노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